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6주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휴강이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니죠. 그 정책의 기본적이고 좀 개괄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청소년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간에 어떤 발표도 있었어야 됐고,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 사례를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때 학과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밀리게 되고, 이제서야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는 약 5년간의 좀 핵심적인 형태의 청소년 정책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전과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의 청소년 정책이 추진되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를 하거나 실무를 준비를 할 때 어떤 역량이 지도사에게 갖춰져야 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취업이라고 하는 경쟁, 그런 영역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요것들은 물론 좀 힘들고 좀 내용이 또 많기도 하지만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번 지속적으로 이 챕터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이제 세 개의 영상으로 좀 나누어져서 나갈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 기본 계획의 개괄적인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정책 기본 계획 그 설을 보면서 아마 한 1, 2 과제 정도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 4, 5과제는 또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보는 시간이 좀 많을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노트 페이지를 보고 우리가 함께 좀 내용들을 살펴볼 거니까요. 거기에서는 제가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내용을 좀 같이 꼼꼼하게 보면서 좀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얘기를 하면 이번 첫 번째 6주차 1강에서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 정책의 환경, 그리고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과 과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정부가 단지 그냥 청소년의 어떤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 기본법 상에서 법적으로 그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지금 청소년 정책의 주관 기관이 여성가족부니까요.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청소년 정책,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운영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능도 조정을 하고 주요 시책도 만들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형태의 보고서로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사실 대구광역시나
다른 지자체 시도에서도 사실 복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의 유사한 복지에 관한 정책을 매년 내고 있는데요. 복지에 비해서 이제 지자체 내에서는 이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청소년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수립한 것을 좀 준수하고 이행하는 정도로서 좀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있었던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1991년이죠.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청소년 기본 계획이 첫 번째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덕체, 그러니까 덕체지의 조화로운 완성을 비전으로 두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청소년의 정책은 문제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 하는 형태로 덕체지를 조금 중요한 미션으로 가지고 갔었고요. 이 덕체지가 그 다음 이제 1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를 만든다. 그리고 신한국의 주인으로서 개혁과 성과를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형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5년 동안 여기에 있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 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사실은 덕체지에 1차에서는 덕체지만 있었고 여기 예술이라는 게 새롭게 포함되었죠. 요 영역이 이렇게 정신과 체력 이렇게 좀 변화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죠. 요 2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까지만 해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포괄적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기보다는 조금 더 바라는 바를 좀 많이 서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직관적인 형태로 바뀐 것은 제3차 청소년 육성 기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 어쩌면 청소년에게 이제 열정과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기회가 사회적으로 좀 널리 퍼져 있는 것, 이런 형태의 뭔가 열정과 비전을 제안하는 형태, 청소년이 어떻게 어떤 것을 목표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3차 청소년 육성 기본 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4차로 가면서 육성이란 단어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육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소 수동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인이나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그렇게 키운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육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이제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 희망 세상을 실현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청년 이런 여러 구분되어 있는 대상들을 통합하고자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한 시도를 가지고 아동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으로 세웠으나 무산이 되면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으로 수정 보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꿈, 희망 이런 것들을 중요한 키워드로 가지고 가고 있죠. 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이렇게 떴고, 또 좀 직관적인 형태로 미래와 행복을 키워드로 가지고 왔었죠.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으로 넘어가면서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겠다 하는 형태의 어떤 포괄적이고 사회 변화적인 형태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7차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주제를 살펴보면요. 1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업무를 위한 핵심적인 부처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서 청소년의 정책을 조금 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2차로 넘어가면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겠다. 권리 존중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가지고 왔고요. 3차에서는 활동의 여건 조성, 그리고 유해 환경 정화, 육성과 보호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그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양분을 하면 육성과 보호, 복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육성은 이제 얘기를 좀 바꿔서 활동과 복지와 보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의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금 개선하고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4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산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수정되게 되었죠. 여기에서는 정책 참여가 새로운 키워드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보호라고 볼 수도 있고 복지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은 사실은 청소년 육성 영역에 해당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량과 보호 또 복지가 조금 포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청소년 주도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참여가 포커스가 되었다. 그리고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정책 기본 계획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조금 포괄되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육성과 보호 이것이 좀 핵심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청소년 정책에서 중요한 영역은 어쨌든 청소년 활동, 청소년 육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키워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청소년 행정의 변천 과정을 보면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청소년 정책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도 사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키워드인 거죠. 여기에 큰 비전과 핵심 주제를 보면 이렇게 육성과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줄을 이루지만 이 안에도 항상 복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청소년을 별도의 복지 주체로 물론 필드나 현장에서는 청소년을 독립적인 복지의 주체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 내에서는 아동만 특별히 구분되는 영역에 있고요. 그 다음은 사실은 청소년 정책 영역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사회복지 영역과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영역, 이 두 가지를 좀 놓고 보게 되면 복지의 영역 안에 사실은 들어가야 될 부분은 맞지만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 잘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드에서는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청소년 정책 영역에 있는 복지 활동들도 당연히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좀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행정적으로 너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필드에서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복지 핵심 주체라고 보지 종합사회복지관을 핵심 주체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내에서도 육성과 보호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는 여기에서도 조금 소외되어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청소년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행정부처나 주된 과업과 또 지역사회, 사회복지와의 좀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정도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소년 정책의 주요 영역을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좀 개괄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참여 확산, 활동 지원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좀 자리를 많이 잡고 있었고요. 2차부터는 권리 존중이 핵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보장하고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정과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참여를 확산시키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로 넘어가면서는 또다시 육성이 중요한 키워드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 5일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조금 큰 교육 정책의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청소년 활동 요것을 조금 주된 요소로서 좀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금 핵심적인 키워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건강보호 및 유해 환경을 정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기에서 포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았었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역시 앞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아동과 청소년을 조금 포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산이 되면서 4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으로 수정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육성과 참여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었죠.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증진하겠다. 그리고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다 정도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의 네 가지의 내용이 사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역량 증진이라고 하는 활동, 육성에 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다양한 역량 강화, 참여 및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이것이나 역량 강화나 자기 주도적 역량 증진이나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이 내용도 사실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5차, 6차 근 15년이죠. 내용으로 따져보면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한 8년, 근 10년 정도의 내용이 정책이 거의 유사한 맥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좀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었던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지역사회 내에 완전히 자리 잡기에는 조금 한계가 많았고 한 거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2월이 되면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성장 기회와 보호 이런 것들이 조금 핵심이었는데 플랫폼, 데이터 이렇게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또 청소년 주도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그것이 디지털이나 뭐 AI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쉽게 접근하고 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데이터화 되었다. 그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변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이제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뭐 유해 환경과 그 뭐 권리의 보호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권리라고 하면 저작권과 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이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이 온라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요, 각 차수별로 정책 기본 계획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이것을 외우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맥락으로 맞는가. 사실 초반에는 이 청소년 정책 체계를 좀 정리하는데 의미를 많이 뒀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육성과 보호는 항상 같이 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거진 육성과 보호를 핵심적인 기반으로 가면서 그 기조가 조금씩 변화되는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핵심, 똑같이 육성과 보호는 그 안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디지털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어떤 활동과 또 복지, 그리고 권리에 대한 옹호, 보호, 이런 것들이 좀 주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보면서 이 청소년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조금 위기 청소년들이 조금 다양화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출, 그리고 이제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과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죠. 요것이 이제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은둔형 또 가족 돌봄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청소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친화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형태의 활동 프로그램들이 집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그 추세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고 명확하게 이제 엔데믹이 선언된 게 아니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여전히 이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여러 휴강 시간에 어떤 다음 보강 시간을 마련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조금 지향하고 있고요. 일단 학생들과 교수가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활 모습과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청소년들의 정책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형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의 결식과 비만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또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청소년들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시면 디지털 중심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확산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활용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리터러시는 문해력을 의미를 합니다. 디지털에 대한 문해력, 이제 이해하는 그 힘, 이것들을 키워주는 것을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디지털 윤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이 자기 또래의 이제 친구의 얼굴을 가지고 이제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성적 추행이나 또 성폭력을 가하는 형태의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윤리가 정확하게 정립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2023년도 초에 이렇게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언급했으니까 어쩌면 선제적인 접근과 조금 해안이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책적으로 충분히 많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효적인 형태의 내용들과 교육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좀 딥페이크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고 청소년 간 학습 격차가 디지털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코딩이나 디지털 기술 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우는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역량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런 활동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도태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격차가 많이 발생되게 되면 이후에 변화되는 디지털 중심의 사회 환경에 도태된 청소년들이 적응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격차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6차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제 성과와 한계는 표를 통해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것들을 조금 충분히 다루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주차 1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이제 2강에서는 구체적인 이 기본 계획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